이마고 부부치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고 부부치료는 교재 우리 책 안에 8장에 있고요.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제 책에, 그리고 또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또는 송정아 번역한 이마고 부부치료,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고 부부치료 모델입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관계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의 관계. 일반적인 상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해석이나 그 행동적인 개입, 이거는 이제 상담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마고 부부 관계치료에서는 치료자가 내담자 부부를 철저히 신뢰하고 내담자의 그 상처 치유와 관계 회복을 위하여 반영과 대리 성찰의 경험, 공감, 이런 것으로 배우자가 서로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마고 부부 관계 치료는 배우자가 서로의 그 관계 안에서 전이의 역동이 일어나고 공감의 전달자로 치료가 되어 이미지를 우리가 재구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 중 부부 문제가 가장 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생활 유지와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탁월한 방법이 바로 이마고 부부 관계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마고 부부 치료 이 배경은 미국의 하빌 핸드릭스와 그의 아내 헬렌 헌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현재는 20여 개국 국가에서 부부상담 임상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밝혀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 이마고 부부 관계치료의 탄생은 정신역동 이론, 우리가 설리번의 대인관계 이론 또는 대성관계 이론, 체계론적 이론,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철학, 사회학습 이론, 사이코드라마, 이런 이론들이 다 복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진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마고 부부치료 모델 배경을 보겠습니다. 하빌 핸드릭스는 남자와 여자가 열렬히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지금의 배우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택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렇게 열렬히 좋아하고 사랑했던 배우자와 왜 지금은 갈등하고 다시 으르렁거리며 싸우면서 헤어지려고 하는가? 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부부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절망이 큰 이런 정서적인 상처가 다시 재반복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진정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마고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고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내면의 표상세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이미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호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사건을 또다시 결혼생활 가운데서 재현하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경험된 이 내면의 이미지, 내적 표상세계라고 하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에 배우자 선택하는데 또 대인관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페어비언도 우리 인간은 대상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인간의 자아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상 관계의 경험이 대상의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클라인도 유아들이 처음부터 대상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분리라는 방어 기제를 통하여 자신을 돌봐주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좋은 대상 또는 이렇게 나쁜 대상으로 초기에는 지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야 된다는 거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 대상 안에 그냥 일부분만으로 경험이 되어진 것이 있다라면 우리 내면 세계에서도 대상에 대한 이렇게 그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마고는 어린 시절 경험한 보호자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내면의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는 우리가 상처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에 우리가 사랑받고 또 애정을 충분히 받고 돌봄을 받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그러한 욕구들을 우리 무의식에서는 또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상처받은 것들, 그때 결핍된 욕구들,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충족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무의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던 어린 시절의 사건을 또다시 결혼생활 가운데에서 재현하면서 그것을 다시 우리는 이루지 못한, 애정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것들을 다시 충족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해서 다시 그러한 갈등을 재현하고 이런 무의식적인 에너지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미해결된 감정이나 상처들을 해결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열망 차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가지가 꺾여버린 나무는 그 상처 입은 나무 껍질 위로 다시 서서히 자라나는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듯이 인간도 자신의 어린 시절의 애정결핍이나 불신이나 열등감, 인정받지 못함, 억압된 분노의 감정, 상처받은 내 자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을 채우고 싶은 깊은 수준의 원함과 자기 완성을 위한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맨틱한 사랑은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로맨틱한 사랑으로 그 대상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단점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대상이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좋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의 작동 안에는 어떤 사람은 매력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별로 호감이 없는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잠재적인 파트너를 우리가 평생 한 25명, 25만 명을 만나는데 겨우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우리가 거의 두세 사람 또는 10명 이내, 많아야 20명 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필요했지만 채워주지 않았던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무의식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힘은
자신과 완전히 다른, 맞지 않는 사람과 짝이 되게 한다는 거죠. 생존 지시 때문에 우리 뇌는 고통에 더 민감하고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부정적인 경험을 다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이제 유감인 거죠. 우리에게 어린 시절 그 아버지의 뭐 알코올과 큰 소리 치고 학대하고 이런 것들을 또다시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은 우리의 무의식의 이끌림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런 비슷한 환경으로 다시 이끌려 간다는 거죠. 왜? 그때 내가 받지 못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무의식의 반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결핍되고 이런 것들은 다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해결되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의식 안에는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마고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부의 만남은 파트너를 만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 파트너에게 이끌렸는가? 무엇이 나를 사로잡았는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이끌림인데 감정 차원이죠. 사고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특정한 기억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조각들을 가지고 기억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우리가 양육자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파트너에게 투사하며 죄송합니다.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에 돌입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서 이 순간은 최상의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호르몬에 의해서 잠깐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길지 않아요. 뭐 6개월에서 1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 대상이 완전히 최상의 존경하고 좋아하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런 것은 완전한 환상이며 완전한 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이성화된 부모에 대한 투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완전하고 방어적이지 않는 있는 그대로 수용과 있는 그대로 애정과 사랑, 있는 그대로의 존중. 그래서 최상의 자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로맨틱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의 돌입은 자신이 최상의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잠깐 경험하고 완전한 환상이며 완전한 실제고 최상의 자아다. 자,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네. 얼마나 좋은 시입니까? 류시화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시인이 됩니다. 나는 그녀를 나무라 불렀고 그녀는 그를 춤추는 새라 불렀다. 그는 그녀를 서 있는 자, 예전에도 서 있었고 앞으로도 서 있을 자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를 도착자라 불렀다. 그는 그녀를 심장의 요람이라 불렀고 그녀는 그를 내 심장에 꽂힌 화살이라 불렀다. 주디 그레넷이 파리스와 헬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자의 만남은 자기 존재 가치의 이상화를 느끼게 하고 이런 그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바로 대상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전부이고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인 특성은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은 깊은 연결감이 이루어지고 서로 수용과 지지, 애정,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의 동반자. 그래서 우리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서로 약속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또 긍정적 특성에만 머물고 놀라운 선물과 천사라고 생각하고 이런 감정들은 매우 강렬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러한 로맨틱한 사랑의 낭만적인 그 배우자의 만남은 어린 시절의 결핍을 모두 충족해 줄 거라는 생각으로 만난다는 거야. 이 대상이.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은 무의식적인 긍정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때 뇌는 PA,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흥분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흠뻑 젖어 있고 냄새로도 상대방의 냄새로도 막 흥분이 되어지고 그러나 이것은 단점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 우리가 자신의 성장과 치유를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로man틱한 사랑인. 그래서 미해결 과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부가 본격적으로 상대방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현실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때가 바로 부부가 성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서 무시당하고 관가되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금 이제 막 건드려지고 자기 열등감이 자극을 받고 우리 사랑 이제 실패했어. 이렇게 말하는 이 시점이 더 깊은 수준으로의 사랑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의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부의 힘겨루기는 이렇게 마치 부부가 그 동물들이 서로 만나서 힘겨루기를 하듯이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주장하면서 갈등과 싸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무리 기대하고 싸워도 여전히 변하지 않거나 변할 수 없는 상대방을 보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모든 소망이 사라지며 부부는 절망과 포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게 힘겨루기의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은 이제 어느 순간 스르르 눈 녹듯이 없어져요. 그리고 힘겨루기 부부는 이제 서로 갈등의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패턴으로 이제 아주 그 전투 태세를 하게 되고 갑옷을 입게 되죠. 비난을 하게 되고 또 비난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되고 이런 두 사람의 이제 패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반복한다.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막 아주 전쟁을 하는 거죠. 당신은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느냐. 제발 쓰레기를 여기다 두지 말고 갖다 버려라. 응? 누워있으면 왜 이렇게 게으르냐. 지금 누워있을 때냐? 뭘 해야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바꾸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감 속에서 부부들은 불안하고 휴식을 취할 수도 없고 아내의 또 주된 불평은 남편이 아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해주지 않는다. 긍정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잔소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문제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부부의 상처와 싸움은 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발달 단계에 결핍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힘겨루기에서도 한 사람은 축소자, 한 사람 반대로 확대자, 또 한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상대방은 해유형의 이런 절묘한 결합을 이루고 있더라. 힘겨루기 단계를 큐블러-로스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인터뷰하면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심리학적인 그런 반응의 단계를 우리가 이제 힘겨루기 단계에도 부부가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놀람 단계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벌어지다니, 내가 결혼한 이 사람이 내 남편 맞아? 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이제 놀라움이죠. 그 다음 부정 단계입니다. 이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야. 당신이 변할 테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정을 하게 됩니다. 분노 단계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당신에게 큰 실망이야. 당신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올라오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절망 단계입니다. 절망 단계는 절대로 당신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응? 절대 나아지지 않겠지?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나가겠어 라고 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수용 단계가 이제 부부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고 두려움과 방어, 투사와 상처에 직면하고 돕는 자로서 사랑을 재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긍휼과 돌봄으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이제 부부가 무의식적인 싸움에서 이런 수용 단계가 되어야 의식적인 부부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의 우리가 임하고 부부 이론의 자여행 가운데 우주 여행과 에너지 대처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에너지로 규정을 합니다. 에너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축소하고 아주 수동적이고 수동 공격적이죠. 어쩌면 축소자들은 억압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에너지를.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에너지가 과다하게 반응해서 확대자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게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은 축소자, 어떤 사람은 확대자로 나온다는 거죠. 편안하고 즐거운 자연적 상태를 벗어나면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본질적으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은하계, 행성, 그리고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이 에너지 안에 있으면서 다른 에너지와 접속점을 가지고 그 에너지 장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이 에너지들이 서로 은하계 행성들도 다 이렇게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마치 직물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서 짜여져 있다는 거죠. 직물처럼.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결되어 있고 도움을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대처 방식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최소화하는 사람, 축소자라고 하는데, 축소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대응하는 방식이, 반응 방식이 억압을 하고, 분리하고, 회피하고, 차단하고, 불안, 거절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나오는 거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함. 그래서 수동 공격적인 대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최대화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확장. 그래서 좀 그 확대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과대하게 나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린 시절에 너무 이렇게 막 매달리고 자기 욕구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산만하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관여하고 조종하고 아주 침투적인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마고 부부 이론에 우리가 자여행에서 우주여행, 에너지 대처 방식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발달 과정의 상처와 또 힘겨루기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린 시절에 우리가 발달 과정을 보면서 그때의 결핍들이 지금 부부관계에서 또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